지난달 29일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내년 내국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6천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현행법상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해야 하지만 정부가 배분구조를 바꾸면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우선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전부 대학으로 돌립니다. 교육세 나머지 중 60%를 영유아 특별회계에 40%를 교육교부금에 배분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교육세가 많이 늘어나도 교육교부금 전입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은 유초중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영아교육 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교육세는 1982년 도입된 목적세인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 가외금지 정책과 맞물려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세는 금융사 수익금액의 0.5%,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개별 소비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교육세가 1조 7,503억 원인데 이 돈이 앞으로 전부 대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가서 유초중고에 쓰여야 할 돈이 영아와 대학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초중고 동생에게 갈 돈을 대학형에 더 가는 구조로 바꾼 거죠. 이런 가운데 2027년 이후에는 교육세 세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교육세는 올해보다 1조 695억 원 증가한 6조 4,433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매년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금융사 수익 확대에 따라 증가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의 경우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가표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는 세율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사의 이자 수익이 커지니까 여기에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교육세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사들이 내는 교육세의 세율은 1981년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금융사의 커진 덩치에 맞춰 교육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 금융사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행지세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육세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사의 행지세는 2027년부터 세수에 반영되어 모두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또 교육부는 기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해서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영유아 특별회계는 유보통합을 위한 신설회계인 거죠. 영유아 특별회계는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8,331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해 4, 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영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계산하여 영아가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설해서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세의 구조가 바뀌어 결국 교육교부금이 6천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아와 대학에 치중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부실해지게 된 겁니다. 영아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교부금 예산을 줄여서 유초중고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령 인구가 주는 것에 비례하여 교사와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닌데 무조건 학생이 주니까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병설 유치원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변을 보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학교 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시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학교만 수백 군데이고 앞으로 꾸준히 개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금이 고갈되면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금이 고갈된 인천, 울산, 충남, 전남, 제주 등 5곳은 당장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고정비용인 성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의 필수 교육환경 개선비를 전년 대비 30%나 줄인 상태입니다.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같은 학생 복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보수 언론은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몇몇 위원들도 교육 교부금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집안일이 해도 티가 안 나지만 하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서 표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6천억 원 이상 줄어든 교육 교부금을 늘릴 것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아이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